혁신과 권한 위임 하나. 자율적, 적극적, 능동적인 의사결정 유도. 권한 위임이란 변화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변화를 신속히 대응하고자 하는 부하 직원이나 팀원에게 전문성을 갖고 있는 자신의 직무에 권한을 위임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즉, 권한 위임을 통해 구성원의 자율적이고 적극적이며 능동적인 의사결정을 유도하고 구성원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발휘하여 최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개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쟁력 있는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고 있는 구성원들이 스스로 도전정신과 창의력을 가지고 자신의 분야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이러한 권한 위임은 다음과 같은 개념을 포함합니다. 1. 조직 내 의사결정권을 최대한 아래로 내려보내는 것. 2. 문제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문제 해결력을 부여하는 것. 3. 구성원에게 일을 부여한 후 그 일을 할 수 있게끔 그 앞길을 비켜주는 것. 4. 구성원으로 하여금 일과 조직에 대한 주인의식을 부여하는 것. 5. 팀의 자율관리가 가능케 하는 것. 6. 구성원이 올바른 일을 하도록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사의 입장에서는 간혹 자신의 의사결정 권한을 부하 직원에게 주게 되면 자신의 권한이나 자리가 위태로워질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권한 위임의 본질은 부하 직원에게 권한을 위임하여 부하 직원이 자신의 위치에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가르쳐서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하고 상사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시간적, 정신적인 여유를 제공하고 조직 전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있습니다. 혁신과 권한 위임 둘. 인파워된 사람과 조직의 모습. 권한이 위임된 조직은 어떤 모습일까요? 기가 살아있는 조직은 권한이 위임된 조직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구성원들은 전문가로서 지속적인 학습을 통해 역량을 키우고 자기 분야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 창의와 도전하는 자세로 일하며 이런 과정을 통해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자아 실현의 과정을 반복하게 됩니다. 이런 구성원이 일하는 조직은 내적으로는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구성원 간 긴밀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신나는 일터가 될 것이며 나아가 외적으로는 고객 만족을 통해 성과를 내고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조직이 될 것입니다. 혁신과 권한 위임 셋. 인파워링 리더십. 환경이 변하면서 리더가 불필요한 의사결정 권한까지 짊어지게 되면 조직이 환경에 빠르게 대응하는 것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조직이 수평적으로 변하고 팀 단위 업무 체제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서 팀장의 역할이 바뀌고 조직에서 원하는 리더와 구성원의 모습 역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조직의 변화가 일상이 되어버린 지금과 같은 때에는 팀원 간의 상호 신뢰가 없이는 권한 위임은 실현이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신뢰란 권한 위임의 핵심 요소로 나와 남과의 신뢰, 나와 조직 간의 신뢰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능하려면 그 이전의 자기 신뢰감, 즉 나 자신에 대한 신뢰가 기반이 되어야 합니다.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교의 리더십 권위자인 로버트 하우스 교수는 포춘지 선정 미국의 500대 기업의 경영자 대상을 선정할 때 다음과 같은 5개의 문항을 기준으로 리더의 특성을 고려했다고 합니다. 첫째, 비전을 주는가? 둘째, 자신과 타인에게 신뢰를 주는가? 셋째, 의사소통을 통해 구성원들의 기대를 모으는 리더인가? 넷째, 기업의 가치관을 솔선수범하는 리더인가? 다섯째, 결단성과 용기를 보이는 리더인가 등입니다. 혁신과 권한 위임 넷. 권한 위임 문화에서 영향력의 기반. 리더가 자신의 권한을 위임하기 위해서는 리더 스스로 자신을 믿을 수 있는 영향력의 기반이 있어야 합니다. 과거에는 직위만으로도 영향력이 충분했지만 지금은 직원 개개인이 전문성을 갖고 있는 직원들의 역량이 리더의 역량을 넘어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신뢰 권력, 지식 권력, 정보 권력, 관계 권력 등 영향력의 기반이 되는 권력을 갖추고 있어야만
리더 개인의 자기 신뢰감과 자존감을 지키고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각각의 기반 권력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까요? 리더를 좋아하고 신뢰해서 그를 본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생기는 권력이 바로 신뢰 권력입니다. 신뢰 권력은 타인과의 관계에 기반을 두고 상대방의 충성심이 친밀감을 바탕으로 나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타인으로 하여금 호감을 갖게 하는 사람은 신뢰 권력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리더는 신뢰 권력을 얻기 위해서 감성적 영향력 행사 전술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것은 리더가 부하들이 소중히 여기는 가치, 이상, 열망을 자극하거나 부하들의 감정과 열정을 자극함으로써 마음을 얻는 것입니다. 합리적인 설득은 논리를 활용하는 반면 감성적인 설득은 감정과 열정을 자극하죠. 따라서 감성적인 리더십은 논리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보다 감성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 사람들에게 더 효과적입니다. 감성적인 리더십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부하들의 가치관, 희망, 두려움 및 목표를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리더로서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부하들이 목표를 잘 달성할 경우 그들이 얻게 될 미래의 모습을 제시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리더는 비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활용해서 내면의 감정을 표현해야 합니다. 여기서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은 억양의 높고 낮음, 강조하기 위해 잠깐 말을 멈추는 것, 때로는 눈물을 보이거나 상대방과 눈을 맞추는 등의 방법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얼굴 표정, 몸짓, 책상을 치는 등의 제스처 등을 이용해서 자신의 의사를 더 강하게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신뢰 권력은 권력이 약하고 동료와 자주 비교하는 사람들에게 적용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특히 리더십을 공유하는 자유관리팀에서 필요로 합니다. 지식 권력은 업무 기술과 지식을 바탕으로 합니다. 전문 지식을 갖고 있다는 것은 전문 지식을 갖고 있지 않은 다른 사람들이 리더에게 의존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 즉 지식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개인적인 권력을 소유하게 되고 경영진으로 승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전문가를 존경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소수의 사람들만 갖고 있는 지식일수록 지식 권력의 힘은 더 강해집니다. 간혹 하위 직급 관리자가 부서에게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급자가 새로운 부서에 부임하게 되면 그는 지식 권력을 가진 부하들에게 의존하게 되죠. 이러한 경우 부하는 상사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갖게 됩니다. 특히 다른 부서의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될 경우 지식 권력은 매우 중요한 영향력의 원천이 됩니다. 정보 권력은 다른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자료를 소유할 때 생기는 권력으로 중요한 정보에 접근하여 배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을 때 얻게 됩니다. 관리자가 정보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정보를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간혹 정보를 가지고 있는 부하에게 상사가 의존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는 비서직에 있는 직원이 상사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입니다. 경영자의 주요 직무 중 하나는 정보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직원들은 어떤 직무를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 정보를 얻기 위해 관리자나 경영자에게 자주 찾아가곤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정보가 이메일이나 SNS 등 비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자유롭게 이동하기 때문에 조직 구성원들이 PC를 통해 정보 권력을 갖기도 합니다. 관계 권력은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지인들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때문에 관계 권력은 정치적인 성격을 띠기도 합니다.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으면 그 사람은 권력을 얻게 되고 최소한 권력이 있다는 인상을 주게 됩니다. 만약 당신이 권력이 있는 사람들과 우호적인 관계에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인식하게 된다면 그들은 당신이 요청하는 바를 들어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장의 아들은 공식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직원들은 사장을 생각하며 그의 말을 잘 따릅니다. 그러나 보통 혼자의 힘만으로는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제휴를 통한 영향력 행사 전술을 활용하여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 자신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변의 상사, 동료, 부하, 외부 인사 등 보다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고 있으면 타인에게 보다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변 인사들에게 자신의 의견을 지지해달라고 부탁할 수도 있고, 자신이 추진하는 업무의 뒤를 챙겨달라고 부탁하거나 상위 결정권자에게 자신이 필요로 하는 자원을 주도록 부탁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관계의 권력은 취업하거나 승진할 때 활용하면 도움이 됩니다. 다시 말해, 관계 권력을 잘 활용하면 자신이 얻고자 하는 자원을 얻을 수 있고 사업을 확대시킬 수도 있습니다. 혁신과 권한 위임 5. 권한 위임 성공을 위한 절차. 성공적 권한 위임 실행을 위한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 권한 위임을 통해 이룩하려는 조직의 목적을 명확히 정의해야 합니다. 둘, 조직의 입장에서 권한 위임이란 무엇인지 정의 내리고 구성원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셋, 공동의 언어를 개발해야 하며 넷, 3차원에서 행동과 시스템의 변화를 유발해야 합니다. 다섯, 자유재량의 범위를 정하고 여섯, 실수를 허용하고 일곱, 급히 해결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덟, 여유를 가져야 합니다. 지식 디자이너